아침에 올리브유에 레몬즙 한 숟갈 공복에 마시면 몸이 정화되고 장이 깨끗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합 잘못 드시면 간에 무리를 주고 췌장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주에 사는 정만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보고 매일 아침 한 컵씩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타서 드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오더니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췌장염.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건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88%가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짜 제품을 쓰거나 뜨거운 팬에 볶고 냉장고에 넣거나 밤 늦게 마시는 식으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보관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공기, 빛, 열을 싫어합니다. 병 뚜껑을 열어둔 채 싱크대 위에 놔두면 기름이 산소랑 닿으면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고등어를 상온에 하루 내버려 둔 것과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썩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드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암벽을 상하게 하고 간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올리브유는 트랜스지방 못지않게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장고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굳거나 다시 꺼낼 때 수분이 들어가 산패가 더 빨라지거든요. 실제로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구팀은 냉장, 보관한 올리브유는 산패 속도가 최대 2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쯤 되면 올리브유가 과연 약인지 독인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병원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올해 76세 이주환입니다. 서울에서만 38년 넘게 어르신들 진료를 해왔고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올리브유는 잘 쓰면 생명을 살리고 잘못 쓰면 병을 만든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몸에 맞는 음식과 함께만 드셔도 올리브유는 말 그대로 기적의 기름이 됩니다. 제주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칠순을 넘기셨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몇 년째 계단을 제대로 못 오르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권했고 수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침 공복에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으로 바꾸시고 다진 마늘과 함께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 뒤 염증 수치가 확 낮아졌고 석 달 뒤에는 무릎이 덜 욱신거리고 손주랑 시장 나갔다가 버스도 안 타고 걸어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만에 계단 오르면서 숨 안 찼어요.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몸에 맞는 품종을 고르고 올바른 시간에 제대로 된 음식과 함께 그렇게만 쓰면 약으로도 안 되던 관절염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좋다는 말만 믿고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예 가짜 올리브유를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과 미국 UC 데이비스 식품과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와 달리 정제유거나 다른 기름이 섞인 혼합유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식약처 조사에서도 일부 제품이 기준을 벗어나거나 허위 표시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고 라벨도 그럴듯하지만 안에 든 성분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유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올레산, 폴리페놀 같은 유효 성분이 거의 없거나 이미 산화된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기름을 사려고 했는데 몸에 해로운 기름을 사서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라는 말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올리브유가 아니라 올리브유처럼 생긴 다른 기름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38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약으로도 낫지 않던 증상이 올리브유 하나로 개선된 케이스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안에서 공통된 패턴이 있었고 저는 그걸 정리하고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자료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올리브유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황금 실천 레시피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들까지 이 영상 하나면 올리브유를 몸에 약이 되게 쓰는 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만 살짝 눌러두시면 앞으로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이야기 제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유를 정말 약처럼 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만 쓰셔야 합니다. 제 사촌 형님은 올해 73인데요. 평소에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서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한 숟갈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대로였고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도 계속되셨죠. 제가 한번 형님 댁에 갔다가 주방에서 쓰시던 올리브유 병을 봤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라벨엔 푸유 알러브 오일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성분은 정제 올리브유 80%, 엑스트라 버진 20% 혼합유였습니다. 보관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셔서 매일 열과 빛에 노출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엑스트라 버진, 특히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걸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은 짙은 녹색 유리병, 라벨엔 수확연도, 산도 0.5% 이하가 명시된 그리스산 코로네이키로 골라드렸습니다. 처음엔 기름이 왜 이렇게 쌉쌀하고 목이 따갑냐고 놀라셨지만 그게 바로 염증 억제 성분인 올레오칸탈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3달 뒤 병원 결과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3에서 128로 감소했고 아침마다 반복되던 장 팽만감, 더부룩함, 변비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식후에 속이 한결 가볍고 화장실도 매일 규칙적으로 가게 됐다는 말을 하셨을 땐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기름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기름 같은 걸 마신 거였더라며 웃으셨죠.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몸 안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름이니까 다 똑같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올리브유를 절대로 센 불에 가열하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 부산에서 오신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겠다고 매일 아침 올리브유에 계란을 부치고 점심엔 고등어를 굽는데 쓰셨습니다. 팬이 뜨거워진 뒤 기름을 붓고 연기가 날 때쯤 재료를 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180에서 245로 올라가고 혈관 염증 수치인 CRP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고온조리였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80도 이상 가열되면 심장 건강에 중요한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 비타민 E가 빠르게 파괴되고 산화가 시작되며
트랜스 지방처럼 세포를 공격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분께는 기름을 절대 가열하지 말고 데운 찐당근이나 삶은 시금치에 그대로 뿌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또 계란 후라이를 할 땐 중불 이하로만 조리하고 팬을 충분히 식힌 뒤 기름을 넣도록 안내했죠. 식습관을 바꾸고 석 달이 지난 후 중성지방 수치는 178로 낮아졌고 손가락 저림과 아침 부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기름을 바꾼 게 아니라 기름 쓰는 법을 바꿨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올리브유는 절대 고온에 쓰는 기름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성분은 열 앞에서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기름이 아니라 약처럼 쓰고 싶다면 반드시 약한 불 또는 생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올리브유는 보관이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 창가, 가스레인지 옆, 냉장고 문짝에 올리브유를 두시는데 이건 마치 건강보조제를 보일러 위에 올려두는 격입니다. 제 환자 중 서울 동작구에 사는 73세 남성분은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말에 한 번에 2리터 대용량 병을 사서 매일 공복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혈압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병을 보니 투명한 플라스틱에 담겨 있었고 뚜껑도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기름은 이미 산패가 진행돼서 특유의 향 대신 떫고 탁한 냄새가 났죠. 올리브유는 열, 빛, 산소에 닿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심혈관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 비타민 E, 스쿠알렌 같은 항산화 성분이 산화되면서 기능을 잃고 그 대신 세포를 자극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거나 혈관을 마치 녹슨 배관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에 노출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단 30일 만에 폴리페놀 함량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께는 짙은 녹색 유리병, 산소 차단 캡이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달 뒤에는 속쓰림이 사라지고 혈압 수치도 점차 안정됐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지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예민한 생약입니다. 뚜껑을 느슨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기름은 산패하고 몸 안에서는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보관하지 마세요. 기름이 아니라 약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다뤄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약이 되는 올리브유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보관할지는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5배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올리브유인데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혈압이 잡히고 관절이 덜 아프고 눈이 맑아지고 숨이 덜 차고 실제로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사실이고 세계적인 연구들로도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조합이 바로 토마토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기름, 특히 올리브유와 만나면 지용성으로 흡수력이 4배 이상 높아지고 가열했을 때 생으로 먹는 것보다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꼭 이렇게 권합니다. 방울토마토 10개를 반으로 자르고 팬에 약불로 5분 정도 구워주세요. 물이 자작하게 나오면 불을 끄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을 뿌립니다. 기호에 따라 바질이나 치아씨드, 소금 한 꼬집을 살짝 넣으면 훌륭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심혈관 연구에서도 이 조합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38% 낮아졌고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식후 혈관 탄성 개선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던 75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겨울이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던 분이 이 토마토 레시피를 아침 공복에 한 달간 실천하신 후 혈압이 150에서 128로 내려가고 가슴 답답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건강에 좋다더라는 수준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몸이 즉각 반응하는 조합입니다. 단지 토마토와 기름을 함께 먹었을 뿐인데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계단 앞에서 숨을 고르던 어르신이 한 달 만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올리브유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두 번째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과 시력, 노화 방지까지 잡는 그 조합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로 당근 올리브유,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조합은 눈 건강,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는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몸속 비타민 공장을 가동시키는 열쇠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되고 체내에서 비타민 O로 바뀌어 눈점막, 피부세포, 면역세포를 살립니다. 문제는 대부분 당근을 그냥 먹거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는다는 점이죠. 흡수율은 10% 미만입니다. 제 친한 지인의 어머님, 78세 김순자 여사님은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끝이 안 보인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당근이 좋다기에 생당근을 매일 드셨지만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 화제가 된 배우 진서연 씨 야채찜 레시피를 변형해 알려드렸습니다. 당근, 애호박, 표고버섯, 청경채를 찜기에 10분간 찌고 간장 들기름 알룰로스 소스를 묻힌 후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착 돌려 마무리하는 방식. 순자 여사님은 그냥 약 먹는 기분이 아니라 맛있게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며 세 끼 중 한 끼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눈이 덜 뻑뻑하고 피부도 덜 건조하고 무엇보다 손주가 할머니, 이건 또 해줘. 라며 당근을 처음으로 맛있게 먹었다고 하셨어요. 당근을 꺼리던 어르신과 손주 모두가 바뀐 그 비밀은 바로 마지막 한 숟갈의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냥 먹으면 버려지던 영양소가 기름 한 방울의 약으로 바뀝니다. 당근은 몸에 좋다는 말, 이제 진짜로 몸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시금치 올리브유, 이건 관절에 기름칠하는 식단입니다. 시금치는 단백질보다도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주목받는 채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A, E, K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라 올리브유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되고 여기에 올리브유 속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더해지면 염증 억제 효과가 2배로 상승합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여성 환자 박영애 여사님의 경우 무릎이 아파 시장도 못 가시고 잠잘 때조차 욱신거림 때문에 깨셨습니다. 병원에선 진통제만 처방됐지만 저는 시금치 레시피를 추천드렸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짜고 깨소금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무치세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큰술 뿌려주세요. 놀랍게도 박 여사님은 2주 만에 밤에 잠을 잘 자게 됐고 아침에 무릎이 잘 구부러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달 뒤엔 손주 생일 잔치에 계단을 올라가셨고 버스 안 타고 걸어갔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시금치만 먹는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가 들어가야 진짜 염증 억제 스위치가 켜지는 것. 기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맞는 기름이 오히려 무릎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기만 줄이기보다 이렇게 기름을 바꾸는 게 관절 건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관절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 몸에 좋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밤 9시 이후에 드시고 계시다면 그건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고 믿으셨다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가고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시간대에 올리브유 섭취는 간의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당뇨나 과체중인 분들의 경우엔 간 수치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같은 한 숟갈인데도 먹는 시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갈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혈관 청소 시간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대의 실험에서도 아침 루틴으로 올리브유를 드신 시니어 그룹은 염증 수치가 평균 22% 감소, 혈압은 14mmHg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77세 김만식 어르신은 혈압이 늘 160을 넘기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서 신경안정제까지 드시던 분입니다. 몸이 늘 긴장된 느낌이고 내가 쉴 틈이 없어요. 라며 불면증도 호소하셨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드시고 5분 후 토마토와 당근을 곁들인 간단한 식단으로 바꿔보시라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128까지 떨어졌고 눈떨림은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건강 수치도 변했지만 삶의 리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올리브유 한 숟갈로. 여러분, 혹시 올리브유도 원산지와 품종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 그 나무가 자란 기후, 토양, 품종에 따라 몸에 주는 작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는 올리브유를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 관절이 불편하신 분, 혈당이 걱정되는 분 각각 맞는 올리브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품종은 제가 수십 년 진료 경험 속에서 특히 효과가 뚜렷했던 조합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온 어떤 품종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기름을 고르는 법을 넘어 내 몸에 맞는 건강 전략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피쿠알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재배되는 이 품종은 올리브유 중에서도 올레오르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말끔히 청소하고 탄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74세 김종선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160을 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밤에 다리가 저리고 잠이 오질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일반 올리브유 대신 제가 추천한 피쿠알 품종의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바꾸시고 하루 한 숟갈씩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저리지 않으니까 잠을 푹 자고요. 혈압이 140 밑으로도 내려가더라고요. 피곤함이 덜합니다. 실제로 병원 검진에서도 수축기 혈압이 17 낮아졌고 LDL 콜레스테롤도 2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품종은 특히 혈압,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천연 보조제입니다. 둘째는 코로네이키입니다. 이 품종은 그리스에서 3000년 넘게 재배된 전통 품종으로 특히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진통 효과까지 있는 천연 화합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관절 통증, 붓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80세 송분이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시장에 다녀오면 다리가 붓고
저녁이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관절약을 오래 드셨지만 속이 쓰려 약을 자주 못 드셨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네이키 품종의 올리브유를 하루 한 숟갈 점심 식사 전후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시금치, 마늘 같은 항염 음식과 함께 드시도록 식단도 함께 바꿔드렸죠. 한 달 후 어르신은 신기하게도 무릎 붓기가 줄고 전에는 저녁이면 눕고 싶었는데 요즘은 걸을 맛이 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1.4에서 0.7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관절 통증 평가도 중등도에서 경미로 바뀌었습니다. 이 품종은 관절이 욱신거리고 오래 서 있기 힘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약보다 더 자연스럽고 속 편하게 관절을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프란토이오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특히 히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도와주고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무엇보다도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68세 남성 이정우 어르신은 혈당 수치가 공복 기준 130을 넘고 당화혈색소가 7.2로 당뇨 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피곤하고 오후에 졸음이 심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라는 말씀이 참 많으셨죠. 저는 이 어르신께 프란토이오 품종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 끼니 식전 10분 전에 반 큰 숟갈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또 현미밥과 시금치나 콩류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과 함께 조정해 드렸습니다. 3개월 뒤 이 어르신은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없어졌고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하셨고 정기검진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은 130에서 108로 당화혈색소는 7.2에서 6.3으로 감소. 약 없이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수치가 이렇게 바뀌자 이제는 식후에 나가서 산책도 할 만큼 기운이 납니다. 라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당뇨나 고혈당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프란토이오 품종이 자연의 혈당 조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기름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엑스트라버진이라고 써 있으면 다 좋은 올리브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의 70% 이상이 기준 미달이거나 정제유와 섞인 가짜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싸고 포장은 멀쩡해도 정작 건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76세 정순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왜 혈압도 안 내려가고 속이 더부룩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제품을 확인해 보니 정제유와 섞인 저가 수입유였고 냉장고에 보관까지 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기름을 잘못 고르면 효과는커녕 속병만 더 키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올리브유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가 오랜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린 6가지 기준, 지금부터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맑은 금빛이 돌거나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색입니다. 너무 연하거나 탁하면 오래된 기름일 수 있어요. 무슨 참기름처럼 너무 노랗기만 하거나 물처럼 맑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병을 살짝 열고 코를 가까이 대면 신선한 풀냄새나 풋과일 냄새가 올라와야 합니다. 김 빠진 기름 냄새가 난다면 오래됐거나 산패된 경우입니다. 셋째, 맛을 봐야 합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입에 넣으면 처음엔 고소한데 목 넘김 직전에 살짝 매콤하고 쓴맛이 느껴집니다. 이 쌉쌀한 맛이 바로 항염 작용을 하는 올레오칸탈 성분 때문입니다.
쓴맛 없고 그냥 기름지기만 하면 효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넷째, 가격도 중요합니다. 너무 싸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250ml 기준으로 최소 2만 원 이상은 돼야 제대로 된 품질의 올리브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기름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는 건강보조제라고 생각하세요. 다섯째, 병의 모양을 보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햇빛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짙은 갈색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투명병은 피하세요. 그리고 라벨에 수확 연도가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수확 후 1년이 넘으면 품질이 확 떨어집니다. 여섯째, 원산지 라벨을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세 나라가 세계 3대 올리브유 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나라만 적힌 단일산지 제품이 더 좋습니다. 여러 나라 이름이 적힌 혼합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마트에서나 온라인에서 진짜 건강한 올리브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눈으로, 코로, 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싸면서 좋은 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그냥 듣고 넘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몸에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건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들이 정말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실천법을 드리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단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71세 김희자 어르신도 처음엔 제가 뭘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루 한 번, 단 한 숟갈로 시작한 이 루틴이 2달 뒤엔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기운이 돌아서 친구들이 얼굴색이 다르다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당신 몸에 딱 맞는 진짜 약처럼 쓰는 올리브유 레시피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큰 숟갈을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내 몸을 깨우고 하루를 정화하는 첫 번째 약입니다. 꼭 내 몸에 맞는 품종을 고르셔야 하고 절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때는 물 한 컵 정도만 드시고 다른 음식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5분 뒤 작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토마토, 당근, 시금치를 곁들인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심장, 관절, 눈 건강을 동시에 잡는 3대 항산화 레시피입니다. 특히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력을 극대화해서 올리브유와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 면역력이 부쩍 올라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평소대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계란, 견과류, 현미밥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루틴을 단 2-3주만 실천해도 혈압이 10에서 20 내려가고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마다 졸음에 시달리던 분들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세요. 병원 예약하고 약 타고 부작용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덜 듭니다. 약값보다 싸고 병원비보다 저렴하지만 효과는 오히려 더 빠르게 몸이 반응합니다. 게다가 마트나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기름 한 병이면 됩니다. 복잡한 처방도 운동도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루 한 숟갈 제대로만 쓰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첫 숟갈이 오늘 아침이면 더 좋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께 이미 열려 있습니다. 76세 서울대병원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료실에선 다 못 전한 건강의 핵심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상태와 생활에 따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그 맞춤 루틴과 세부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실천형 건강 루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아침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지금부터입니다.